네, 반갑습니다. 한자를 쉽고 빠르게 공부하는 한자 공부 요렇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취하다 취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글자, 그리고 이 글자와 관련된 글자,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글자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하다 취라는 글자와 이 글자가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글자와 관련된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글자들의 모양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7글자를 쭉 보게 되면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그 취하다 취라는 글자가 다른 글자 안에서 보이시죠? 쭉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글자도 하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취하다 취라는 글자부터 우리가 공부하고 나머지 글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취하다 취라는 글자를 볼 텐데 이 취하다 취라는 글자는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글자의 좌측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좌측은 바로 사람의 귀를 가리키는 귀이라는 부수글자예요. 그래서 사람의 귀를 나타내는 부수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글자의 오른쪽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오른쪽은 바로 사람의 손을 가리키는 손우 또는 오른손우라는 그런 부수글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취하다 취라는 글자는 사람의 귀와 사람의 손이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귀와 손이 결합해서 취하다.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드리겠는데 이 글자가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람의 손에 다른 사람의 귀가 들려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다른 사람의 귀가 들려있다. 생각만 해도 좀 섬뜩하시죠? 자, 그래서 이 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뭘 상상을 하셔야 되냐면 옛날에 벌어졌었던 그런 전쟁들 또는 전투들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 당연히 대부분 육박전이었겠죠. 그래서 직접 사람들이 뭐 칼이나 창을 들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것들을 연상하시면 되겠는데, 그때 승리한 쪽에 그 나라나 어떤 그 조직에서 그 사람, 전쟁에 참여한 사람한테 상을 줘야 되잖아요. 너는 이 전쟁에서 우리 아군이 이기는데 어느 정도 공로를 했기 때문에 너한테 상을 얼마큼 준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쟁에서 얼마나 큰 공을 세웠나를 어떻게 평가했냐? 바로 적군의 귀를 잘라가지고 오면 그 귀의 숫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했던 거예요. 예, 재밌죠? 자, 그래서 이 취하다 취라는 것은 바로 그 장면, 그 전투에 참여해서 그 전투에서 승리한 팀에서 참여한 사람들의 군인들의 손에 상대편 적군의 귀가 얼만큼 들려있나, 바로 그것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의 적군의 귀를 취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옛날의 전쟁 같은 상황을 연상하시면 아주 좋겠고, 그리고 예전에는 일반 전투 장면에서 어떠한 그 적군을 물리칠 때는 이렇게 귀를 잘라왔지만 적장을 취할 때는 어떻게 했냐? 그 적장의 목을 베어갖고 왔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상상하시면서 이 글자를 보신다면 아주 쉽게 파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바로 취급이라고 할 때 그 취자, 또는 취득이라고 할 때 취자, 섭취에서의 취자, 착취에서의 취자가 바로 이 취하다 취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하다 취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종을 가리키는 종노 또는 노예를 가리키는 노예노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자, 그럼 재밌게도 이 글자는 여자를 가리키는 여자여라는 글자와 오른쪽에 사람의 손을 가리키는 손우 또는 오른손우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예요. 자, 이 글자는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었던 취하다 취와 취라는 글자와 관련된 글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관련된 글자냐? 이것은 바로 제가 전쟁이나 전투를 여러분 연상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것을 그대로 연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긴 국가에서, 이긴 전투에서 그 승자 팀이, 승리한 그 군이 그 상대편 그 패군을 다 학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살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학살하지 않았냐? 바로 여자들은 학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을 손에 데리고 가는 것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이 글자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자와 사람의 손이 담겨져 있는데, 결합했는데, 이 손은 바로 승리한 팀이나 국가의 그런 군인들의 손이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여자는
패전 국가의 여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여성들을 손에 잡아서 데려가겠죠.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그 여자들을 활용했냐? 바로 종이나 노예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종과 노예를 가리키는 종노 또는 노예노라는 글자가 만들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연관지어서 취하다 취라는 글자와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보신다면 쉽게 파악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노라는 글자는 어느 때 사용되냐? 노비에서의 노자 또는 노예에서의 노자, 매국노라고 할 때 그 노자가 바로 이 종노 또는 노예노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노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장가드는 것을 표현한 장가들다 취라는 글자예요. 장가들다 취. 자, 이 장가들다 취라는 글자는 결합 글자인데 어떤 글자가 결합됐냐? 바로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위아래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윗부분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취하다 취라는 글자고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여자를 가리키는 여자여라는 글자예요. 자, 그래서 이 글자는 그럼 뭐겠습니까? 그렇죠. 여자를 취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자를 취하는 것을 나타내서 장가들다라는 그런 뜻의 글자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느 때 사용되냐? 바로 가취라고 할 때 그 취자가 바로 이 장가들다 취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장가들다 취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모이다 취라는 글자예요. 모이다 취. 모이다 취라는 글자인데 이 글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위아래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윗부분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윗부분은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취하다 취라는 글자예요. 그리고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그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글자의 본래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모이다 취의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글자의 본래 모양이에요. 자, 이게 뭡니까? 이 글자 다 뭔지 잘 모르시겠죠? 말씀드리겠는데 이 글자는 사람인이라는 그 글자가 3개 모여 있는 거예요. 사람인. 그러니까 세 사람이라는 소리입니다. 세 사람. 세 사람을 나타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자에서는 재밌게도 이렇게 어떤 동일한 물건이나 사물 또는 사람이 3개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이런 경우에는 이게 어떤 경우냐면 바로 그 수가 많을 때 3개로 줄여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사람이 딱 나왔다고 해서 딱 세 사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글자는 어떤 글자냐? 바로 무리중이라는 글자입니다. 무리중. 무리중이라는 글자의 본자예요,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글자가 윗부분에 취하다 취라는 글자와 결합을 해서 다시 모이다라는 뜻의 글자가 된 거예요. 무리중과 취하다 취가 결합해서 모이다. 좀 알듯하시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글자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냐면 이 아랫부분에 무리중은 여러 사람이 모인 거라고 말씀드렸고 윗부분에는 취하다 취라는 거잖아요. 취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어떤 사람의 귀를 취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어떠한 물건을 취하는 것 또는 어떠한 사람을 취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글자는 귀와 손이 결합됐으니까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다른 사람의 귀에 손을 대고 어디로 모이래 이렇게 하면서 그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소식을 전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이다 취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재미를 나타내는 재미취라는 그러한 글자입니다. 자, 이 재미취라는 글자도 결합 글자인데 이 글자는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좌측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좌측은 바로 사람이 양팔을 흔들면서 달려나가는 것을 나타낸 달릴 주라는 부수 글자예요. 자, 그리고 이 글자의 오른쪽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오른쪽은 바로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취하다 취라는 그런 글자죠. 자, 그래서 이 글자 자체가 표현한 것은 뭐냐? 어떠한 사물을 취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그렇게 뭔가 달려가면서까지 갖고 싶은 그 마음을 나타내서 재미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재미.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것은 갖고 싶잖아요. 그죠? 바로 그러한 재미있는 것을 나타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글자는
달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갖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달리다의 뜻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달려나가면서까지 갖고 싶은 거, 그 갖고 싶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나의 행동을 재촉하는 것도 재촉하는 것을 나타내서 재촉하다의 뜻도 있는 그런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뭔가 정말 간절히 갖고 싶은 그러한 재미있는 어떠한 물건이나 무언가가 있다라고 무언가 갖고 싶은 게 있을 때 이 글자를 연상하시면 아주 쉽게 파지가 되겠고,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취미라고 할 때 그 취자 또는 취지에서의 취자, 취향에서의 취자가 바로 이 재미취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한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갖고 싶어서 빨리 뭔가 행동하는 그런 경험을 하실 때마다 이 재미취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가장의 뜻을 가지는 최고 등급의 비교급에서 최고 등급이죠. 가장, 최고의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최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 가장최라는 글자도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인데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위아래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윗부분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윗부분은 바로 하늘에 떠있는 해를 가리키는 해일이라는 글자와 그 모양이 똑같이 생겼죠. 그런데 해일이라는 글자가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떤 글자냐? 이 글자는 바로 무릅쓰다 모라는 글자예요. 이 무릅쓰다 모라는 글자의 변형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무릅쓰다 모라는 글자의 본래 모양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무릅쓰다 모라는 글자의 본래 모양입니다. 자, 그럼 이 무릅쓰다 모라는 글자는 무엇을 나타내는 글자냐? 이것은 바로 사람의 눈을 가리고 가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러면 사람의 눈을 가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죠? 넘어질 수도 있고 어딘가에 부딪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뭔가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취하다 취잖아요. 취라는 글자잖아요. 이 글자는 전투나 전쟁에 나가서 적의 귀를 베어갖고 오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자신이 전쟁에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는 겁니까? 그렇죠. 자기도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죽음도 무릅쓰고 전장 또는 전투에 나가는 것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에 나가거나 전투에 나가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다라고 해서 가장이라는 뜻이 있는 뜻의 글자가 된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떠한 내전이나 아니면 전쟁, 전투 같은 영화를 보시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 영화 같은 그 뉴스 같은 걸 접하실 때마다 저 상황이 지금 정말 생명도 앗아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장최라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최고에서의 그 최자 또는 최선에서의 최자, 최근에서의 최자, 최종에서의 최자가 바로 이 가장최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최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모이다 총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 모이다 총이라는 글자 또한 결합 글자인데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위아래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윗부분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윗부분은 바로 나뭇가지가 무성하게 확 자라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무성하다 착이라는 글자예요. 무성하다 착. 자, 그리고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취하다 취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는 나뭇가지가 무성하게 피어있는, 쭉 자라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낸 그러한 무성하다 착이라는 글자와 취하다 취가 결합해서 모이다 총이라는 글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나뭇가지가 번성한 것과 취하다가 결합해서 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대충 감이 잡히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뭔가 모아놨는데 그 모아둔 결과가 어떠냐? 무성한 거예요, 무성한 거. 풀이 무성한 것처럼, 나뭇가지가 무성하게 자란 것처럼 그렇게 무성하게 모아놓은 것을 나타낸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떠한 책에 보면 총서라는 게 있죠. 총서. 책 중에 하나인데 총서. 그 총서가 어떠한 이론 같은 거, 어떠한 지식 같은 걸 막 모아놓은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총서라고 할 때 총자가 바로 이 모이다 총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한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뭔가를 모아놨는데 그 모아놓은 결과가 풍성한 거,
그리고 좀 무성하게 나뭇가지가 막 자란 것처럼 무성하게 모여 있을 때 그러한 경험하실 때마다 이 모이다 총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할 7글자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을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글자인 취하다, 취라는 글자는 이 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옛날의 전쟁, 전투 같은 그런 상황들을 연상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글자와 관련 있는 종노라는 글자를 살펴봤습니다. 이 종노라는 글자는 다른 적군을 죽이는 게 남자를 죽였지만 여자는 살려서 종으로 썼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여러분들 연상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글자는 장가들 다 취라는 글자예요. 그리고 이 글자가 계속해서 모이다 취, 재미 취, 가장 최, 모이다 총, 여기까지 모두 초성 치읓이 그대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초성은 변화가 없고 중성만 변화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글자들, 7글자들을 같이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서 공부하신다면 아주 쉽고 빠르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취하다, 취라는 글자와 이 글자가 만들어내는 글자, 그리고 이 글자와 관련된 글자,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글자를 살펴봤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